출장 중에 오늘 이 코란도 차량 검사도 해야 되고 그래서 출장 중에 이제 어젯밤하고 오늘 새벽에는 양자 얽힘에 대해서 좀 뭔가 머릿속에서 정리가 돼서, 정리가 됐다기보다는 이제 일단은 이 영상을 찍어 두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제가 과거에서부터 이렇게 인공지능이라든가 인공지능 로봇 시대라든가 선본홍제라든가 이런 거 얘기할 때 보통 한 10년 전에 그런 걸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양자 얽힘 6월 25일날 유럽 입자물리연구소 썬에서 양자 얽힘에 대해서 그거를 입증하는 실험에 성공했다, 뭐 이런 기사가 나와서 이제 그 이후에 좀 더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하고 닐스 보어가 계속해서 양자역학은 이건 뭐 과학이 아니다,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얘기하고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 내가 저 달을 쳐다보지 않으면 달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냐, 양자 얽힘에 대해서는 귀신 같은 작용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아인슈타인이 쭉 하면서 결국에는 죽을 때까지 양자 얽힘이라든가 양자에 관한 현상에 대해서 뭐랄까 유사과학처럼 생각하고 죽은 것 같아요, 아인슈타인이. 뭐 정확하지, 죽기 직전에 의견을 바꿨을 수도 있는데 공식적인 기록은 안 남아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분명히 양자 얽힘 현상이 이제 6월 25일 날 과학자들에 의해서 입증이 됐고, 그리고 이론적인 입증으로 아마 작년에 노벨상을 받은 3명이 양자 얽힘에 관해서 노벨상을 받았을 건데, 이 양자 얽힘을 이용한 것이 양자 정보통신이고, 제가 전부터 양자 컴퓨터가 나와야만이 블록체인이 완성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양자 얽힘이라는 것이 상대방에서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즉각 동시에 그 원격으로 알아낼 수 있는 게 바로 양자 얽힘 현상을 이용한 양자 정보통신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계열에서 하고 있는 분산 원장을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뭐 연산을 하고 뭐 이런 것 자체가 너무나 원시적인 것이고, 그래서 제가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블록체인이 완성되지 않았다 했던 게, 확실히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돼야만이 그것이 완성된다. 무슨 얘기냐면 중간에서 사람들이 환경 오염 시켜가면서 컴퓨터 돌려가면서 그 분산 원장 같은 거 계산하고 그런 거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게 양자 컴퓨터란 말이죠. 그러니까 안장감 있나? 오케이. 예. 네. 지금 폰을 자동차에 끼워 놓고 지금 촬영 중이라. 예. 그래서 계속 하자면, 한마디로 얘기하자면은 이게 과정상에서 비트코인 같은 게 어떻게 우리 경제에 잠깐 등장할 수는 있어도, 이 양자 얽힘을 활용한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 됐을 때는 진정한 블록체인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진정한 AGI가 우리 인간들 위해서 봉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 시대가 이제 진정한 인공지능 AGI, 인공 일반지능 보험용 인공지능 AGI와 선본홍제 시대로 가게 되는 것이죠. 자, 에어컨 때문에 이 목이 좀 말라요. 차 안에서 영상을 찍다 보면. 자, 그런데 양자 얽힘이라는 현상은
분명히 존재하고 그걸로 노벨상 받은 사람이 3명이 나왔고 2월 25일 날 입증하는 실험까지 있었고 아인슈타인이 그것을 좋아했든 싫어했든 간에 여기 왜 이러지? 이거 줄여봐야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은 어떤 일이, 자, 이중순리 실험도 마찬가지죠. 어떤 과학적인 현상이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그 실험자가 바뀌더라도 그 100년 동안 200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중순리 현상이 나타난단 말이죠. 아마 200년 동안일 겁니다. 그 토마스 영 실험이 어떤 기록에 의하면은 100년 전이다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1800년대로 알고 있어요. 200년이 넘었는데. 자,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런 원리가 이 지구, 이 우주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양자 얽힘 현상이 일어나는 그 원리가 이 지구에 깔려 있다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 최근에 뭐 시간은 없다 이런 책들이 나왔는데 이 우주가 평행우주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계속 평행우주 얘기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다양한 어떤 현상이 이미 양자 컴퓨터 고도의, 그러니까 신의 어떤 IQ에 의해서 고도로 계산된 현상이 쫙 중첩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다세계 해석이에요. 그게 휴 에버렛의 그 중에서 그 중첩된 현상 중에서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는데 모든 일이 다 일어나 있는 거예요. 현재 그 중에서 우리가 사다리 타기를 하면서 시간이 흐른다라는 느낌을 갖게 된다, 이렇게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말한 적이 있는데 양자 얽힘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확률 붕괴의 순간이에요. 제가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는 제 그림이 나타내고 있는 확률 붕괴의 순간이에요. 그게 양자 얽힘이거든요. 이걸 제가 예전에 중용 칼럼을 쓸 때 한 2년 전인가 1년 전인가 중용 칼럼을 쓸 때 우주 계란 가설이라는 칼럼을 썼어요. 우주 계란 가설이 뭐냐면 뭔가 잔잔한 호수에 둥근 물덩어리 호수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딱 계란이랑 비슷해요. 양자 얽힘 현상이 전 우주에 일어나려면 어떤 계란 같은 껍질이 있는데 호수에 이제 돌멩이를 던져야 되는데 둥근 물방울 같은 거대한 우주 호수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리고 그 우주가 아직 눈뜨기 전에, 깨어나기 전에 그 우주 호수를 감싼 계란 껍질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계란 껍질이 미세하게 깨지면서 우주 호수에 동시에 떨어지는 거예요. 단 한 방울도 시간차를 두고 떨어지지 않아요. 동시에 떨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호수에다가 돌멩이를 던지면은 동심원이 이렇게 퍼지는데 그게 완전히 동시에 떨어져서 그러면은 엄청나게 무수한 물결파가 생기겠죠. 파동이 생기겠죠. 모든 것이 존재하는 파동이 생긴 거예요. 이 우주에. 그것이 빅뱅이죠. 그 빅뱅은 잠깐만요. 예. 큰 차가 지금 후진하고 있어가지고. 오케이. 빅뱅은 한 점에서 퍼져나가듯이 생긴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이 우주를 감싸고 있는 외부에서 뭐랄까 쏟아지듯이, 마치 비가 오듯이, 우박이 쏟아지듯이 어떤 모든 것의 파동을 만들어낸 현상이 빅뱅이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 빅뱅 이론이 안 나왔고
이 빅뱅 이론과 비슷한 이론이 멤브레인 빅뱅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멤브레인 이론을 설명하는 영상을 보면은 두 개의 막이 부딪힐 때마다 빅뱅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을 두 개의 막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계란 느낌으로 저는 그걸 보고 있어요. 계란 느낌으로. 그래서 우주 계란 가설이라고 제가 칼럼을 쓴 적이 있습니다. 중용 마지막 칼럼인가 그 전 칼럼에 아마 11시입니다. 리턴 투 에덴이라는 제목의 칼럼이었던가, 아마 그 직전 칼럼이었던가 그래요. 어린이 보호구역, 네, 소행. 네. 자, 그래서 그 칼럼을 썼던 때가 생각이 나고, 양자 얽힘 최근에 이제 그 입증된 보도가 나오면서, 그래서 그 모든 현상이 이미 이루어진 채로 중첩되어 있는 세상, 그 세상을 우리는 관찰자로서 지속적인 확률 붕괴를 일으키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매 순간순간을 나타낸 그 확률 붕괴 순간을 나타낸 그림이 제 그림이고, 그리고 이제 그것이 김상훈 제가 약간 서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차보다. 수다를 떨다 보니까 수다 떨면서 과석을 할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좀 추월하기도 하네요.